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드데스크의 그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209 에비뉴의 제품 제공으로 촬영되었습니다. 채널을 리뉴얼하고 굉장히 빠르게 첫 번째 제품 제공이 이루어진 건데 209 에비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품 제공이 되었지만 자율적으로 제가 평가를 말씀드리는 리뷰 영상이에요. 업체 측의 고정 멘트 요청을 비롯해 리뷰에 대한 어떠한 관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고 시청 부탁드릴게요. 209 에비뉴 제로데스크, 제 채널명이 레드데스크인데 드디어 책상 리뷰를 하게 되네요. 지금 시작합니다. 일전에 몬스기익 M5 리뷰를 보신 분들은 지금 요 키보드인데 아실 거예요. 제가 제 책상에 불만이 좀 있었죠. 그게 그래도 전동 모션 데스크였어서 제법 값을 주고 산 물건인데 아무래도 모션 데스크는 대부분 측면에 각 하나씩 두꺼운 두 개의 다리를 갖고 있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촬영 환경을 확보할 만한 소위 단단한 책상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209 에비뉴의 제로데스크라는 책상을 알게 되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게 필요했던 책상을 말씀드리면 일단 견고해서 흔들림이 아주 적을 것, 특히 키보드를 좋아하다 보면 이 부분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 이 말하자면 서재에 해당하는 공간에 맞춰서 가로 1400mm에 세로는 최하 700mm 이상일 것. 저는 바쁠 때 책상 위가 난장판이 돼요. 문제가 없는 선 아니라면 책상이 큰 게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 싼 걸 원하는 건 아니지만 멀쩡한 모션 데스크를 치우고 새 걸 드리는 만큼 와이프 동의를 구하기 쉽도록 가성비가 좋을 것, 이 세 가지였습니다. 여기에 딱 맞는 게 209 에비뉴 제로데스크였어요. 209 에비뉴에서는 크게 제로스테이션, 제로데스크 에보, 그리고 가장 기본 모델인 요 제로데스크 라인이 존재하는데 제가 구매를 고려 중이었던 일반 제로데스크 모델의 경우 워낙에 여러 사이즈가 나오지만 마침 가로 1400mm에 세로 800mm 규격도 출시가 되고 있었고 다행히 209 에비뉴 측에서 제공을 해주시게 되어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스펙을 말씀드려야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듯 상판 가로는 1400, 세로는 800mm, 높이는 상판 두께까지 다 포함해서 742에서 743mm 정도였습니다. 상판 재질은 PB인데 실환경성이 좋은 E0 등급을 사용했고 양면에 LPM 마감이 들어갔어요. 상판의 두께는 18T입니다. 18mm인 건데 상판이 다소 얇은 편이죠. 실제 사용 시 소감은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사용된 프레임과 다리는 1.4T 틸로 만들어져 있는데 전체면에 방청 처리를 해서 부식을 방지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치 시 수평을 잡을 수 있도록 각 다리 말단에 수평 조절 발이 포함되어입니다. 가격은 촬영 시점 기준 149,000원에 배송비 무료였어요. 참고로 더 작은 사이즈는 가격도 더 낮습니다. 저렴한 게 97,000원이었나? 이랬던 것 같아요. 셀프로 조립을 할 필요가 있는 책상인데 조립 난이도는 최하 수준이에요. 박스 구성품과 조립 과정을 담은 영상이 있습니다. 보고 오시죠. 209 에비뉴 제로데스크 구성품들 한번 보고 갈게요. 일단은 가로 1400에 세로 800mm짜리 상판이 있는데 저는 검은색으로 선택을 했고요. 상판을 자세히 보면 나사를 박을 수 있는 구멍이 총 10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판에 해결되는 사각 프레임이에요. 역시나 총 10개의 나사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209 에비뉴에서는 이 프레임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용접부가 여기저기에 제법 많고 들었다 놨다 해봐도 흔들거림이나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책상 다리인데요. 조금 전에 보신 상판에 고정되는 사각 틀에 총 4개의 나사를 박아서 체결합니다. 바닥에는 수평을 잡을 수 있도록 발이 따로 달려 있어요. 돌려서 높낮이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체결용 나사 못이랑 십자 드라이버 하나가 제공되는데요. 실제 집에 드릴 같은 게 없어도 이 십자 드라이버 하나로 모든 조립이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제법 단단하게 잘 만들어졌거든요. 긴 나사는 상판과 사각 틀 조립에 사용하고 검은색의 작은 나사는 다리 조립에 사용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가 이거 한 장이 다인데 실제로 보면 조립 방식이 굉장히 간단해요. 아마 전동 드라이버나 전동 드릴이 있으면 5분 안쪽으로 끝이 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조립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5분 안에 못 끝내면 어떡하지?
나사가 긴 거 4개, 짧은 거 2개 남네요. 이것으로 209 에비뉴 제로데스크 조립을 마치겠습니다. 네, 잘 보고 오셨나요? 조립 과정이 너무 길어지면 보시기 지루하실까봐 중간 편집으로 드러냈는데 실제 조립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전동 드릴 사용 시 빠르면 5분 안쪽으로도 가능하실 수 있는데 이건 거의 타임어택 하듯이 달려들어야 돼요. 좀 더 단단하게 1차 조립 후 드릴 토크를 높여서 다시 한번 나사를 다 조아주고 이렇게 하면 한 10분? 여유롭게 하면 한 10분 정도면 가능하실 거고, 동봉된 일반 드라이버로 조립 시에도, 그리고 여성분이고 이런 기구 조립에 익숙치 않다고 해도 20분 아니면 다 끝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상판에 직결되는 사각 프레임이 이미 완전히 용접된 상태로 왔었죠. 조립 난이도가 한층 더 쉽고 4개의 다리도 각각 나사 4개씩만 조으면 끝이 나다 보니까 조립 난이도는 최하에 해당합니다. 여성분들도 별도의 공구 이런 것 없어도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쭉 말씀드리자면 처음 박스를 열었을 때 화학적인 향이 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고 상판에 먼지만 좀 묻어있는 정도였습니다. 물티슈로 대충 지나가듯 닦으면 깨끗해지더군요. 209 에비뉴 홈페이지를 보면 엄청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경고함인데 구조를 단순화하고 조립 영상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 총 56군데의 용접이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80kg을 넘는 제가 데스크에 올라앉고 들어 누워도 뭐랄까 굉장히 여유 있게 서 있다? 데스크가 버겁게 버티거나 바들거리는 게 아니라 안정감 있게 불안감 전혀 없이 서 있더라고요. 일단 전후로 흔들면 지금 책상 다리가 살짝 들썩거릴 정도로 제가 흔든 거거든요. 그런데 흔들림이 굉장히 작다고 봐야 돼요. 강하게 힘을 줘야지 살짝씩 움직이는 정도입니다. 그 다음 좌우로 흔들게요. 좌우 쪽 흔들림은 전후보다는 조금 더 있는데 하지만 그 정도가 상당히 약한 건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모든 책상들 중에선 이 제로데스크의 흔들림이 가장 적습니다. 조립 과정에서 보셔서 아실 텐데 상판 바로 아래에 사면 모두의 스틸 프레임이 직결되죠? 이 부분 때문에 구매 전이신 분들께서 고민들이 몇 가지 발생하던데 하나하나 지금부터 짚어드릴게요. 일단 모니터 암이나 또 저처럼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조명, 마이크 암 체결이 정상적으로 되는가 걱정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홈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는 해당 부분의 규격 표기인데 지금 보이시죠? 제가 직접 실측을 해봤을 때 동일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같이 보죠. 보셨다시피 체결에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다시 한번 규격 표시 이미지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클램프 체결부의 높이가 58mm 이하인 마이크나 조명암의 경우에 상판 끝단 26mm라는 좁은 공간으로 클램프를 물고 있어야 해요. 실제 물려서 사용을 해보면 암을 한번 고정한 뒤 딱히 건드릴 일이 없으실 분들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촬영을 하시는 분들 중에 데스크에서 촬영 방향을 자주 변경해야 하는 분들 해서 조명도 방향을 자꾸 바꿔줘야 되고 마이크도 계속해서 움직여줘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사실 암이 좀 부드럽게 움직이는 모델들은 그대로도 별 문제가 없는데 다만 움직일 때 클램프에 힘을 많이 받는 즉 장력이 강한 암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움직이면서 쓰는 분들이라면 클램프 체결부의 폭을 60mm 이상 가진 것을 권해드리거나 참고로 60mm 이상의 클램프를 체결할 경우 상판과 폭 20mm짜리 프레임을 같이 물어야 하는데 이 20mm라는 폭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면 제 테스트 결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다만 이 경우 클램프는 강하게 체결해 주어야겠죠. 지금도 모니터암이 잘 체결되어 있고 암을 웬만큼 움직여도 미동이 없더군요. 체결만 똑바로 한다면 일부러 암을 잡고 뽑으려고 강하게 확 당기지 않는 이상은 별 문제 없을 걸로 보입니다.
또 상판에 직결되는 프레임이 상판에 이 바깥쪽 라인을 타고 내면 모두에 존재하다 보니까 내가 앉았을 때 이 튀어나온 프레임에 다리가 걸리거나 의자에 팔걸이가 걸려서 의자를 깊이 밀어넣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특별히 의자를 낮춰서 앉은 게 아니라 평상시 높이대로 맞춘 건데 보시다시피 제 경우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만 키가 많이 커서 의자를 높게 올려 사용하셔야 한다거나 팔걸이가 좀 높은 의자를 쓰시는 분이라면 이 부분은 걱정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때 필요한 게 바닥부터 상판 아래 프레임까지의 높이인데 시축결과 684mm 정도가 나오더군요. 참조하세요. 이외에도 상판의 두께가 18mm라는 점이 걸릴 수 있어요. 제가 기존에 쓰던 모션데스크의 상판이 28mm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보통 상판이 얇으면 두드렸을 때 통울림이 높을 것 같지만 오히려 실제 통울림은 이 제로데스크 쪽이 작았습니다. 물론 제 기존 모션데스크의 통울림이 유독 좀 심했던 이유가 있긴 하지만 제로데스크 상판의 통울림은 평이한 수준에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특별히 심하다고 볼 수는 없는 수준이에요. 또 장기간 사용한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더라도 특별히 상판이 얇아서 휜다거나 하는 현상 역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매 고려 중인 분들께서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저는 앞에 조립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그리고 지금도 보이시듯이 이 블랙 상판에 화이트 프레임 모델을 쓰고 있죠. 하지만 올 화이트 조합을 주문하시는 분들의 경우 상판은 완전 흰색인데 프레임의 색깔이 약간 아이보리 톤이 섞여 있어요. 실제로 제 화이트 프레임도 그렇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흰색으로 전체 깔이 완벽히 맞춰지질 않아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신 듯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기본 모델이라는 점을 꼭 인식하고 구매해야 해요. 사실 요즘 나오는 데스크들의 경우 수평 조절 발이야 대부분 갖고 있는 거고 이 모델은 그 외에 부가 기능이 전혀 없어요. 상판에 케이블 홀도 뚫려 있지 않고 멀티탭 선반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부가적인 편의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로 제로스테이션이라는 라인업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옵션을 지원하는 쪽인데 좋긴 좋지만 대신에 가격대가 좀 높죠. 장점과 단점을 종합했을 때 209 에비뉴에 제로데스크를 실사용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최초에 이런 책상을 사야겠다라고 정했던 개인적 목적에 모두 부합하는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모두 말씀을 드렸듯 일단 경고합니다. 일부러 자꾸 흔들면 조금씩 흔들리는 수준이라 일상적인 사용에선 흔들림을 느끼기 어렵고 상당히 단단해요. 사이즈야 큰 거 작은 거 다 나와 있는데 규격 세분화가 이만하면 잘 돼 있어서 나에게 필요한 사이즈를 골라주면 됩니다. 가격도 완전 저가형 책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만하면 만듦새를 감안했을 때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작은 사이즈는 10만원 미만에도 구입 가능하고 이 1400에 800짜리도 15만원에 살짝 못 미칩니다. 여기에 덤으로 조립 과정이 굉장히 쉬웠고 사실 처음 설명서를 보고 이게 영상 분량이 나오겠나 싶을 정도로 조립 과정이 쉽더라고요. 뭘 좀 우당탕하는 맛이 있어야 영상에도 재미가 나오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조립 과정이 다 스무스했어요. 이 책상을 모든 사람에게 다 추천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책상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 탄탄한 데스크를 원하신다면 209 에비뉴의 제로데스크는 좋은 선택이 될 것이란 말을 마지막으로 오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레드데스크의 브랜이었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고요. 혹시라도 오늘 이 영상이 나쁘지 않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